자,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주제 보겠고요. 1년에 최소 한 문제 구성되고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또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두 문제 가까이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패턴이죠. 뭐 읽어볼 것도 없이 키워드 잡아내셔야 되죠. 적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배제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예신탁, 이렇게 네 가지는 어떻다?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미리 전제가 돼야 돼요. 마음 급해가지고 뭐 읽어봐봤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자,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료 75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일 위에. 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실소유자는 채무자에게 있는 상태. 실권리자하고 등기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본다. 실명법 적용 배제. 두 번째, 가등기 담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가등기를 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데서 공부를 하게 되는 주제가 될 텐데,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청산금을 지급하고 아예 소유권을 먹을 수도 있는 것. 이게 바로 가등기 담보법의 의미가 될 테고, 상호명시는 이미 설명드렸었죠. 등기부에는 공유로 등기해놓고 실질적인 권리관계는 단독 소유인 관계.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런다? 바로 상호명의신탁 또는 구분소유죠. 공유로 부릅니다. 그 외 신탁법상 신탁하게 되면 우리 등기법 할 때 하합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순위번호, 합유, 그 다음에 이제 주 등기로 처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탁 등기 나오면 자 7년 동안 네 문제 나왔던 주제죠. 그래서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나머지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무효가 되는 경우는 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가보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자, 적용이라는 게 키워드가 된다. 그래서 적용 배제가 되는 거 네 가지 외우셨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최소한 뭐는 아니야? 바로 적용 배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개 다 어떻다? 실명법을 적용을 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이건 대단히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 실명법을 적용을 하긴 하는데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해놓는 케이스. 그래서 자 이거 이제 권리관계를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 명의신탁은 제한적 유효. 그래서 결론만 정리하면 자 이렇게 가야 되죠. 대내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신탁자 맡긴 사람한테 있게 될 것이고, 대외적 소유권 다시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명법 얘기할 때는 항상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소유자가 뭐를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갑은 자 배우자 을과 명시된 약정에 따라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기록했다 해서 갑이 신탁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을이 수탁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을 테고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있다. 이렇게 출발하죠. 그래서 1번 을은 갑에 대해서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서 둘이 있을 때는 누가?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2번 집은 어렵습니다. 갑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애매한 거야. 자 가볼까요? 자 지금 대내적 소유자인 갑이 이걸 병에게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자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을한테 을의 권리, 타인의 권리, 을의 권리를 매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이건 겁나 어려운 주제. 얼핏 보면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수탁자한테 있으니까 타인 권리 매매 같은데 아니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타인 권리의 매매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2번 지문은 대단히 어려운 지문. 자 3번 지문 가볼까요? 정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직접 정의에 대해서 소유물에 관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수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탁자, 소유자가 정해돼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대단히 까다롭게 구성이 됐었고 대신 3번은 심플하죠. 소유자, 대외적으로 봤을 때 소유자가 누가 되니까 을이 되니까 을만이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적극 가담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적극 가담 들어가면 다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 103조 위반의 문제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기를 마치게 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 을에게 있기 때문에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답은요 3번으로 해서 2번이 대단히 어려웠었고 3번을 답으로 뽑았다. 그래서 자 실명법은요 모든 얘기가 항상 소유권이기 물권적 청권 얘기와 같이 연계해서 보셔요. 소유자가 누구냐 해서 좀 이따가 우리가 알범의 모경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소유자가 누구냐를 확인한 다음에는 항상 소유자는 뭘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이기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명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26회 문제 좀 어려웠던 문제죠. 소유권 외에 부동산 물권의 명시신탁은 동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서 잘 모를 얘기예요. 우리가 소유권만 보통 생각하는데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저당권자 명의 자 채권자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번 자 틀린 표현 되는데 어려워. 2번 지문 끝머리 봐야 돼. 자, 이 법률, 동법률의 명시된 약정에 해당한다 해서 세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약정, 이게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이 법상 명시되게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양자간 등기 명시탁의 경우 신탁자, 수탁자에게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걸 옳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무효인 명의 신탁, 무효였을 때는 어떻다?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까 유효했을 때만 어떻다? 해지나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상호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유효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적용 배제라고 해서 네 가지를 예시하면서 거기서 각각 뭘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밑에 무효인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장래에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지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다?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도 이제 자 토탈 지금 한 3문제 정도가 좀 까다롭게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자전해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하더라도 등기는 무효. 자 가볼까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자, 이 사람이 매도인 병에게 대금을 지급을 하고 등기는 누구한테? 을이라는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관계. 3명이 필드에 모두 나타나게 되는 것을 3자간 등기 명의신탁.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알품의 모경수, 알았거나 자 부탁을 한다라는 식의 명제가 나오면은 매도인이 소유자가 될 테고 몰랐다라든가 경매 나오게 되면은 수탁자가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병에게 부탁을 해서 자, 을 이름으로 등기를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알범에. 그래서 이때 소유자 누가 됩니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소유자는 누가 된다?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게 될 텐데 현재 등기 명의는 누구한테 있다? 수탁자한테 있다. 원래 순서는 얘한테서 다시 병으로 등기 넘겨와야 되고 말소 등기하고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다시 돈 받았으니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할 텐데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등기를 바로 넘겨버리면 어차피 결론은 똑같으니까 바로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자, 약정이 무효. 자, 선의 사악이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제3자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맥락을 묻는 주제가 되겠고요. 여러분 요약집 75페이지 적용 중에서 무효 파트 보겠습니다. 약정은 닥치고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가는 거죠. 무효이기 때문에 어떻다?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외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세 개가 기본 전제가 돼야 돼. 약정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될 테고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을 테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건 기본 구조야. 앞으로 사례 문제 보실 때 무조건 약정 무효 해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요거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R분의 모경수라는 공식에 따라서 소유자를 찾아봐야 되고 소유자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권 행사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가볼까요? 해서 문제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갑은 친구 2013년 친구들과 명의시택 약정을 하고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게 됐다. 자 갑의 신탁자, 을이 수탁자라고 하는 것이 될 테고 자 을이 수탁자 그 다음에 병이 매도인이 되게 된다. 대금은 병한테 지급을 했던 것이고 등기는 누구한테? 을에게 넘어갔다. 이걸 우리가 세 명이 현장에 다 나타난다고 해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 R분의 모경수 공식에 따르게 되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병이 현재 소유자가 되게 된다. 병은 누구한테?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해서 소유자가 일단 누구다? 병이다. 일단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럼 병은 자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로서 자 을에게 바로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앞에서 우리가 공유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었잖아.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어떻다?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주제. 물론 공유는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는데 1번 자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가 된다? 병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은 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갑은 자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을은 미쳐버려요. 자기는 소유권도 없는데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면 얼마나 멍청하게 답답하겠어. 현재 등기 명의는 을이지만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병에게 있기 때문에 자 을한테 이전 등기 청구 못합니다. 자 4번 병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오른편에서 을명의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라고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5번 만약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별 의미 없어요. 법률혼일 때만 부부간의 명신탁이 제한적으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의미. 그래서 뒤만 봐야 돼. 약정은 유효이다. 틀렸죠? 약정은 일단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률혼인 사실혼인 간에 약정 자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건 약간 다르긴 얘기는 한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자 물론 이제 부부간의 명의신탁이고 법률혼이다. 그러면 이때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해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시험 볼 때 정신 없어요. 그냥 약정은 닥치고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그래서 다시 소유자가 누가? R분의 모경수에 따라서 매도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소유권 등기 가져오는 것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제.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다시 스토리를 가게 되면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 지금 병에게 부탁하여 또 나와 있죠. 그럼 이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되게 된다. 그리고 등기는 을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점유는 갑이 하고 있다. 현재 소유자 누가 된다? 바로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럼 병은 돈 받았으니까 등기를 누구한테? 갑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 해서 을은 갑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소유자 누구니까? 바로 병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을은 등기 명의만 제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2번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갑은 돈 줬어.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 누구니까? 매도인 병이니까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3번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4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기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는 현재 소유자 누구니까? 바로 매도인 병이니까.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채권에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유치권 안 되죠. 유치권은 두 가지 공사 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 요것만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할 것 해서 자 을은 갑에게 액토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서 1번을 가지고 답을 뽑아냈네 해서 만약에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되면은 갑에게 뭘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실명법 문제는 대부분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얘기.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을 논하기 위해서는 항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해서 2013년 10월 26일 날 갑은 친구들과 명시되게 약정을 했다. 그리고 병에게 부탁하여 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을한테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속 갑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 R붐의 모 경수에 따라서 바로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 그럼 매도인은 받은 돈이 있으니까 어떻다? 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을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라든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기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줘야 된다. 해서 1번 수탁자 을은 갑에게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아까 이제 비슷하게 나왔던 지문이 있네요. 해서 지금 같은 문제인가? 지금 문제가 편집이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시되게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이 을과 명시되게 약정.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그래서 자, 그 매수하면서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고 병은 부탁에 따라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해 주었다. 그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일단 약정 무효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해지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었고 현재 소유자는 누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자, 약정은 무효이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고요.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기 구할 수 없지요. 해서 2번을 틀리게 구해냈습니다. 2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어요.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기 청구할 수 있다. 갑이 병한테 대금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소유권 등기도 안 넘어왔으니까 소유권 이전기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병이 원래 을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병이 안 하고 있으면 갑이 병을 대신해서 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말소가 이루어지면 병명의로 등기하고 회복이 되게 될 테고 그때 병을 상대로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을 가는 명시된 약정 사실을 알고 있던 정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사안 단순화시켜야 돼. 갑을 병정이라는 사람이 자 지금 을로부터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당연히 등기 넘겨받았다. 그럼 정은 어떻다?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제3자는 악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를 받게 된다 해서 자 정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2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보도록 합니다. 그저 R붐의 모경수 약정 무효 제3자 소유권 취득한다. 자 약정이 무효니까 해지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2014년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신탁을 약정했다. 계약 명의신탁은 돈을 대금을 수탁자에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네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되 실제 소유자는 나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걸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 그러면 이게 이제 수탁자가 매도인을 만나러 가야겠죠. 그래서 등기를 넘겨 받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R붐의 모경수 알았거나 매도인이 알았거나 매도인이 알았다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매도인이 알았거나 부탁을 받았으면 매도인 소유자가 될 테고 매도인이 몰랐거나 자 또는 경매가 됐을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병은 수탁자와 매매 계약에 따라서
등기를 넘겨줬다. 여기서는 이제 알범의 모경수 얘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소유자가 누군지 확정할 수 없다. 1번 을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자, 라고 했을 때 알고 있는 나와 있네요. 알아 있으니까 소유자는 누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을이 소유자가 아니죠. 알았던 병이라고 됐으니까 갑은 병에 대해서 엑스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기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병한테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 준 적 없거든. 근데 뭔 갑자기 등기를 넘겨달라고 그래?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이 X토지의 소유권 이전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가볼까요? 지금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병이 소유자가 됩니다. 현재 등기 명의는 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는 말소해야 되고 대금은 어떻다? 반환해야 된다. 이 관계가 될 텐데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 을이. 그러면 이때는 대금 반환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이름하여 소위 동시이행의 관계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얘가 지금 등기를 말소를 안 하면서 대금만 달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동시이행의 관계에 따라서 바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거절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이것도 틀린 표현. 자, 4번.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했을 때 정은 그냥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쉽게 구성을 했습니다.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5번. 을이 X토지를 선의 정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해준 경우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관한 침해 행위가 아니다. 선이든 악이든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이거 원래 병 소유인데 을이 팔아 제낀 꼴이니까 이것은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제3자는 닥치고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2015년 갑은 병의 엑스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들과 명의시태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줬다. 그래서 자, 갑이 을에게 대금을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계약 명의신탁의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을이 이 내용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럼 이때 소유자는 누가 된다? 자, 모르니까 자,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해서 사안 간단합니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수탁자는 대신 매도인과의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갑에 대해서는 대금을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X토지 소유자는 병이다. 틀리게 구성이 됐고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진 것을 전제로 장차 X토지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는 약정. 더럽게 어렵다. 약정은 유효하다. 틀렸죠?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명의시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팔아가지고 그 이익을 갑에게 주기로 한 약정. 이것도 약정에 해당되니까 약정은 닥치고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지금 계속 보면서 뒤를 보셔야 돼. 뒤를 보시게 되면 아는 단어들이 나와.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을 및 갑의 친구 정사의 새로운 명시된 약정에 의해서 을이 정에게 이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 정의 소유권 취득은 이거 더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을의 입장 매도인 이때 매도인이 을이 될 텐데 을은 알고 있는 거죠. 명시된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매도인 을이 어떻다?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지문도 틀린 표현이 된다. 약정은 유효하다. 틀렸다고요? 자, 배우자 간의 명시된 약정만 뭐가 된다? 유효. 법률론이라고 했을 때 유효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번하고 4번 보시게 되면은 이건 유효. 자,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자, 이 문제 다시 3번 질문. 자, 을이라는 사람 매도인 지위에서 누구한테? 정이라는 사람에게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과 자, 정사의 명의시택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 등등을 다 알고 있다고 같이 짰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매도인이 알고 있으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매도인인 을에게 그대로 귀속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게 되는데 5번은 보지 맙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 문제 정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웠었고 그리고 아까 26회 때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됐었고요. 앙자간 등기 명시탁 해지할 수 없다 해서 답을 뽑았던 게 어려웠었고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로운 형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5번은 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 볼 때는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쉽게 가야 된다니까 이거 1번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효해서 2번, 4번 나가리 시켜놓고 소유자를 찾는 건 어렵잖아요. 1번 나가리 시켜놓고 3번, 5번 중에서 찍는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이 공부 방법이 되고 점수가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시간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줄여서 풀 수 있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 해서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그럼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경매 나오게 되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걸 읽을 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을 소유의 토지인데 누구한테 병과 명의택 약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경매다. 그럼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이때 소유자는 누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1번 기업권 보니까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 명의택 대금을 주는 관계, 직접 수탁자한테 대금을 주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기업권 오른편 되겠고요. 두 번째, 자, 갑과 을의 자, 병은 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경매에서는 무조건 소유권 누가 취득한다? 병이 수탁자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때 매도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을이 아니야. 을이 파는 것이 아니라 경매 법원에서 파는 거니까 법원에서는 명의택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모경수, 매도인이 몰랐거나 경매였을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서 기억번은 옳은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틀린 표현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뒤까지 봐야겠구나. 갑은 병에 대해서 자,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판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지금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대금 지급했고 병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자기가 줬던 돈을 어떻다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기억되게 돼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요, 일 없이 읽어버리잖아요. 읽어버리면 작살납니다. 아예 답을 외워야 돼. 소유자를 따져라 라고 했을 때 알붐의 모경수라는, 그래서 경매 나오게 되면 무조건 자, 표시를 아예 해고 시작해야 돼. 수탁자가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미리 전제를 갈아놓고 풀어야 되지. 이걸요, 한번 타이머 재보면서요, 시간 한번 체크해보면 절대 일부는 읽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알붐의 모경수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기에 합격하기 되게 이제 어렵게 10%, 15% 이렇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용을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시험 공부를 할 때부터 이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안 해. 내용을 자꾸 파악하려고 그래. 내용 파악할 짬 없습니다. 1분 안에 체크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알붐의 모경수. 근데 이제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 가버리면요, 내용을 따라서 되게 편하게 답을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명의신탁에 관한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이미 다 게임 끝난 거야. 수탁자가 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병소의 X금을 취득하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의 약정을 맺고 라고 돼 있죠. 해서 그러면 이때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을이 수탁자가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미 틀렸지. 을 건데 왜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을 소유니까 1번 틀린 거야. 내용 보지도 않았어. 우리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을 자, 갑을 가른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서 을이 대금을 완납을 했다. 그리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 사실 이전 등기 안 나온 거가 가도 매각대금 완납하면 을 소유가 되게 될 텐데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2번 갑은 을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은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알았더라도 뒤만 봐야 돼. 을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맞죠? 자, 이게 경매하면 꼭 원래 소유자가 꼭 귀신이야, 귀신.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 그게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착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경매 나오면 읽지 말고 무조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렇게 미리 치고 들어가야 돼요. 답 몇 번? 3번. 뭐 얘기 되게 길게 돼 있지만은 앞에 수식어 돼 있지만은 그저 자, 지금 이제 R분의 모경수라고 하는 거. 요거 얘기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X 건물을 점유하는 값은 자, 유치할 권리 있다. 맨날 나오는 거죠. 유치권 안 되죠. 유치권은 공사, 대금, 채권, 비용, 상환청권 가지고 있을 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요. 자, 값이 자, 정리계 X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계약부 요 이제 함정이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된다. 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등기를 넘겨받아서 뭐 나중에 매도의 담보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등기를 넘겨서 어떻게든 간에 새로운 매수인한테 정한테 넘겨주면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게 계약법 파트가 제일 어렵죠. 이 파트에서 맨날 착각하는 게 타인 권리, 남의 물건을 파는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라고 하는 타인 권리 매매도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정의 입장에서는 갑에 대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묻게 되겠지요. 그래서 요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뭐 내용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R분의 모경수. 경매에 나오면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다. 그리고 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받았던 돈은 부당이득으로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이 그림을 외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매. 그럼 누가 수탁자 소유자? 그럼 쓱 보는 거야. 수탁자. 대충 보게 되면 수탁자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자, 실명법에 관한 주제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그 다음 주제 확인합니다.